제가 무릎 통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두 가지 운동이 실내 자전거를 탈 때 아픈 경우는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닥터 인사이드입니다. 무릎 통증에 가장 좋은 운동이 뭔지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바로 레그 익스텐션입니다. 레그 익스텐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해주시면 허벅지 근력 강화뿐만 아니라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무릎에 있는 부종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수술 직후에 초기부터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, 댓글들을 달아주시더라고요. 가령 헬스장의 레그 익스텐션은 어떤지, 스태퍼는 어떤지, 그리고 실내 자전거 좋아서 타봤는데 해보니까 아프더라, 왜 그러냐, 이런 여러 궁금증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열린 사슬 운동, 닫힌 사슬 운동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. 열린 사슬 운동은 레그 익스텐션처럼 말단이 자유로운 운동이고 이 허벅지 근력, 이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강화시키는데 좋은 운동입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말단이 열려 있다 보니까 관절이 좀 불안정할 수 있겠죠.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약하게 되면 이 근육이 관절을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관절의 부하가 더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. 반면에 닫힌 사슬 운동은 스쿼트처럼 이 말단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근육 전체를 조화롭게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특히 체중을 실을 때 관절의 여러 부분에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재활촉이나 아니면 고중량을 칠 때 유리한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이 레그 익스텐션은 마치 무릎 관절에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떠세요?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바닥에 앉아서 하는 레그 익스텐션 운동은 관절의 움직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릎에 정말 안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레그 익스텐션이나 헬스장에서 하는 레그 익스텐션은 각도가 아무래도 더 많이 굽혀지잖아요. 거의 90도 이상 굽혀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떨까? 결론은 이런 레그 익스텐션 역시 맨몸으로 하거나 저중량으로 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보통 이런 레그 익스텐션을 하고 나서 통증이 생긴 경우에는 횟수를 한 번에 너무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허벅지 근력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고중량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레그 익스텐션 시에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실내 자전거보다는 높지만 걷기, 트레드밀, 레그 프레스보다는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다만 이런 각도를 크게 하는 레그 익스텐션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을 한 두 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. 가령 무릎 주변에 있는 인대나 힘줄에 손상이 있어서 수술을 했다거나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릎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이 잘 잡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런 각도가 큰 레그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말단 부분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관절에 압박이 더 가해질 수가 있겠죠. 또 두 번째로는 이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운동 자체가 이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의 관절 압력은 낮은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여기 무릎 뚜껑뼈와 허벅지뼈 사이의 압력은 조금 더 높게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연골연화증이라고 해서 이 무릎뼈와 허벅지뼈 사이의 마찰을 자주 일으켜서 이 무릎 앞쪽 통증을 유발하는 주로 젊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 분들은 할 때 특히 조심을 해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. 자, 스태퍼도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.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정말 간이 스태퍼 있죠? 손잡이도 없고 한 거. 그거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순수하게 이 허벅지 근육으로만 지탱을 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만약에 스태퍼에 손잡이가 있다,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했다 치더라도 이 스태퍼 중에도 이렇게 관절 움직임이 되게 많은 스태퍼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무릎을 좀 과하게 굽혀야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무릎에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. 앞에 이러한 스태퍼 케이스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 스태퍼라는 거는 이 하체 근력을 강화시키면서도 관절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주는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.
실내 자전거는 실제로 재활 초기부터 치료실에서 가장 많이 권유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는데요. 실내 자전거 역시 이 말단 부분이 닫혀 있는 닫힌 사슬 운동이기 때문에 초기에 저중량으로 탈 경우에는 관절에 부담이 적은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. 저는 열린 사슬 운동에서는 레그 익스텐션, 닫힌 사슬 운동에서는 이 실내 자전거를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편인데요. 다만 실내 자전거를 탈 때 아픈 경우는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겠는데요. 안장이 기계에서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무릎이 너무 과도하게 굽혀지기 때문에 안장을 좀 높이 하거나 멀리 해서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고요. 또 탈 때 허리를 굽히게 되면 이 엉덩이 쪽이나 허벅지 쪽에 있는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리를 가급적이면 펴서 허리 통증도 완화시키고 하체 힘을 골고루 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또 두 번째는요, 내가 아무래도 운동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한 번 할 때 막 운동을 빡세게 해야지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운동 시간이라든지 강도를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한 번에 한 5에서 10분 정도로 시작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때부터 한 5분씩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자, 정리를 해보면 위에서 말씀드린 운동들, 뭐 실내 자전거, 레그 익스텐션, 스태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무릎 관절에 부담이 덜 가는 운동이거든요.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는 레그 익스텐션이나 실내 자전거로 조금씩 시작해 보시고 그 후에 근력이 붙으면 서서히 뭐 스태퍼라든지 뭐 트레드밀 이런 것들로 좀 발전시켜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